윤석열이 그때 7월 29일 날 그 신촌 지구대. 네. 근데 신촌 지구대라고 불러주는 게 맞거든. 왜냐면요 명칭이 바뀌었어. 어디 가서 파출소라고 안 써 지금은.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냥 파출소라고 하더만. 둘리잖아요, 둘리. 빙하다고. 아 그렇고 80년대 파출소라고 네, 했죠. 그때 파출소라고 했죠. 그 파출소라는 말하고 파출부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경찰 비하의 언어가 있어서 뭐 신촌 지구대, 뭐 여의도 지구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파출소를 가갖고 경찰 1인이 1총기를 소지하자. 겁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맥락으로만 따지면 경찰 장악 이것 때문에 경찰들이 반발하니까 파출소를 가가지고 난 너희 경찰을 엄청 신경 쓰고 있다. 니들 지금 총기가 부족해서 지금 1인당 권총이 하나씩 없대며 한 명씩 권총 쥐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작 경찰 반응은 뭐게?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3교대 또는 4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대에 있는 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 총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들. 총기가 우리가 쓰는 소총 같은 경우는 내 총이 되면 총기 부여 남바가 있고 그 총은 나한테 맞추려고 0점 잡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눈깔이 생긴 게 틀려갖고 사람마다 0점이 달라. 그거를 그 탄착군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보는 대로 쏠 수 있는 걸 0점을 잡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총은 0점 잡는 게 맞는데 권총은 0점 잡을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막 잡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논리는 뭐냐면 개인 총을 갖고 있으면 다 0점이 잡힌다. 뭐 그런 논리를 했던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시여서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사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른쪽 눈이 안 보이면 사격이 힘들다고 해서 부동시를 그냥 사실상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쥐뿔로 모르는 게 가가지고 아는 척 해버리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 총기라는 게 군무 안 할 때는 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군무할 때도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용도는 어디예요? 사용도. 그러니까 3, 4교대 근무하는 특성상 총기가 부족한 건 아니고 이게 군대입니까? 얘는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권총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권총 차고 다니면 어쩔래? 그게 좋아 보여?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 현장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국처럼 다 총기 들고 있어. 총 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테이저건만 있어도 충분해. 사람 안 죽여도 된다고. 그러면 윤석열의 메시지는 뭐야? 흉악범 대응하라고 권총들 하나씩 지어준다는데 흉악범 대응하라고. 흉악범을 대응하는데 권총 하나씩 지어주면 그게 총기 난사하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보통 현장을 나가면 위에 상사든 뭐 팀장이든 누구든 현장 민원을 먼저 체크하고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있는 우리 일선 경찰관들이 1인 1 총기 소지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처우 개선이 무엇이 필요한지, 복지 혜택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사기 진작에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현장 나갈 때도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기도 저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 총기 하나씩 준 다음에 그 이번에 이상민이 군사 쿠데타 발언했잖아요. 거기 대응하라고. 네, 이거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에이, 근데 그건 너무 엉뚱하고. 방어 태세? 굳이 말하면 경찰들 달래기를 하면서 일선 지구대를 찾아갔는데 너무 모르는 소리 하다 보니까 또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권총을 이렇게 쏘잖아요. 쏘면 0.0이가 계속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소총은 보통 150m, 200m, 240, 250m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0점이 틀리면 여기서 조금만 잘못 나가도 확 빗나간단 말이야. 권총은 보통 10m, 20m 이 정도거든요. 길어야 한 3, 40m? 그 권총은 0점을 잡는다기보다는 감각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니들한테 권총 하나씩 지어준다고 하면 경찰들이 아이고 우리 각하 하시겠냐고. 그리고 요즘에는 권총이 아니라 테이저건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에 비하면 그런 지점에서는 있잖아요. 경찰들이 대응 못 해갖고 뭐 가끔씩 어떻게 막 여경들이 뭐 놀라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극히 일부인 것이고요.
대한민국 사회에 흉악범이면 이미 뉴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날마다 흉악범 뉴스가 나옵니까? 흉악범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이라고 해봐야 퇴직원이 있으면 충분히 다 진압해요. 그리고 근데 그거 대응을 못해가 욕을 먹기도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주치자가 나오고 남동이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한 20분 안에 다 제압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권총을 하나씩 쥐어준다고 지지가 돌아오겠냐고. 하여튼 모자란 건 정말 야, 권총 쥐면 뭐 하라는 거야? 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권총을 다 소지하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 200억이면 된대. 근데 윤석열은 집무실 옮기는 데만 496억 들어갔다? 이 생각은 좀 어떻게 좀 미안해서 썼나 보지? 이것도 웃기잖아. 전국 경찰한테 모두 권총을 지급하는데 200억 들어가는데 집무실 이전에 이거 496억 어디다 썼는지는 나중에 윤석열한테 이거 수사로 돌아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테리어 내부 공사에 496억이 들어. 뭐 이사 비용 다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그랬더니 막 키림이 등장하고 막 김건희 아는 업체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경찰이 분노할 지점이 이런 거 아닐까?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진작 해주지. 아니면 경찰도 월급을 올려주던가. 총이 흔해지고 많아지면 불안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왜 총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총이 눈에 보인 거 아닐까요? 아니면 총이 없는 경찰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네. 요즘도 술집 많아요? 이 학교 주변에 근데 권총이라고 하는 거, 쓸 일이 없어야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들이 이제 총을 갖고 나가도 첫 발은 다 공포탄이거든요. 공포탄으로 이렇게 장전을 해놔요.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미국 봐봐봐. 경찰들이 총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있는 흑인 바로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총기 규제 같은 게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어. 만약에 대통령들 나와가지고 총기 규제하자 그러면 난리 나버려요. 그 자기들이 쉽게 표현하면 각자 도생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자본주의 천국이 윤석열 같은 놈들이 그런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한국이 만들고 싶어하는 자본주의가 북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미국식으로 가자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미국은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을 때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은 거야? 경찰한테 총기를 조지면 어유 내 권총 생겼네 되게 좋네. 윤석열 만세 할까요? 생각이랑을 좀 하고 살아. 지금 경찰들 사격 훈련 아마 1년에 한 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경찰 활동, 경찰 근무하면서 권총 실제로 실전에 쏴본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슨 200억씩 들여가지고 뭐 총 사줄게 이런 무슨 비비총이냐? 비비탄.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경찰들 또 뭐 반발하는 거 잠재우려고 기껏 파출소 가가지고 지구대 가가지고 총기 다 하나씩 지어줄게 했는데 인천시 의장이라는 놈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인천시 의장이야 지금. 네.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검찰 소환하라.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산 동원에 구속하라.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 이 사람 형님 이름이 허래래 허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이분 국민의힘 소속이시고요. 저는 실제로 요번에 이제 당선되신 것 같은데 뭐 또 저쪽 당이어가지고 저 자리가 인천시의 의장실에 부평 미추홀 중부 논현동 경찰 직장협의회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만나고 그분들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에 대해서 면담 공식 사과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규탄 성명도 발표하고 뭐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너무 모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인천 시민들도 무시하는 거지만 민주당에서도 지금 저희 시의원 있는 방에서 막 규탄하겠다 절대 못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인천 시민들도 다들 속상해 죽겠네요. 지금 뭐 시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경찰 나부랭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 이제 사람도 빙하에서 살다 온 사람 같아. 윤석열한테 잘 보이고 싶은 미친 자죠. 쉽게 표현하면 저런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방 의원인 거예요. 눈치 없이 지금 그래도 윤석열이는 경찰을 달래려고 딱 총 지구대를 쏜다 갔는데 눈치 없이 경찰 라브랭이들 어쩌고저쩌고 왜 앞에 뭐 문재인 구속하라고 그러고 아니 최소한 정치 영역에 있으면요 주둥아리를 이렇게 저렴하게 놀리면 됩니까? 맥락도 없이 그거 유튜브야?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게 제도권에 있는 자가 할 말이냐고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현재 여당의 현 주소라고 난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저런 짓거리 하고 논란이 되니까 지우고 사과하고 고소당하고 미친놈들 아닐까요? 인천 경찰 모든 분들 일어나십시오. 저 허례허식 씨 아 허례허식 진짜 씨 형은 허래 모르지 그건 나도 허례허식 씨 6발 남아있다. 아, 이게 참 진짜 야, 부끄럽습니다. 정치를 좀 적당히 합시다 웬만하면 진짜 정신병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 그 지방의원이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죠. 할 사람도 없고요. 인천 시의회면은 광역의회잖아요. 광역의회죠. 야 급수도 높아. 이분들 월급도 많이 받는다. 저희가 이번에 숫자가 많이 모자라죠 시의회가. 시의장이 그래서 국힘으로 갔습니다. 아휴 참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뭐 위아래로 뭐 계속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봉준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저 동감이거든요. 대한민국 시스템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상당히 단단해진 측면이 있죠. 100% 망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당 부분 망가뜨린다기보다는 특정 무슨 메뚜기 떼도 아니고 한번 정권 잡고 확 뜯어가서 초토화를 뭐랄까요? 만들어. 초토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하나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무너지지 않는 건 국민 수준이에요. 네. 국민 수준은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80년대에 어떤 인물이 타임머신 타고 와갖고 뭐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있으면 그게 우러러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놈이 배짱만 튕기다 보니까 거의 똠방 같은 거예요. 똠방각하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다니까. 나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그 똠방각하가 앉아가지고 남들은 다 무식하게 보이는데 혼자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주변에 뭐 부인, 장모 이런 사람들이 막 뭔가를 긁어 모으고 있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모질이들이 와갖고 무슨 문재인 구속하라 그러고 경찰 라브랭이라 그러고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진짜.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잘한다. 아이고. 오늘 방송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풀리긴 하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어지러지래요. 네, 진짜. 약간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 오늘 그러니까 한 20여일만 꼭 참기로 했습니다. 20일 왜요? 뭐가 이유가 있을까요? 뭐예요? 8월 28일 8월 28일 아, 전당대회. 네, 이후에 민주당이 바뀔 거고 그 민주당을 보면서 힘을 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기대가 힘을 좀 되죠. 쓰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네. 요새 우리 지역 당원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이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부를 여쭙거든요. 못 만나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저쪽에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게 기회인데 민주당도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저 이제 당대표 8월 28일 날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90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또 그렇다, 그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저는 말 확대명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돼요. 합니다. 저 방송 어떤 분이 방송 보고 어떤 후보가 저 중앙선관위원이 저렇게 편파적인 얘기를 한다고 또 항의하셨다는데요. 아유,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 오늘 인천 지역도 온라인 그 당원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고 내일부터는 자발적인 ARS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요. 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메이저 언론들 뭐 이런 곳에서
너무 많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그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지금 의도적인 건지 뭐 좀 서운하긴 한데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세워져야 힘도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윤석열 같은 자는 처음엔 대통령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걸린 게 많아가지고 본부장 비리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정권 바꿔버리잖아요. 맞아요. 나 그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디테일의 함정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법인카드 문제가 내가 봤을 때 그쪽이 봤을 땐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법인카드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재명 도지사나 성남시장에 200~300만 원 아끼려고요? 본질적으로 이거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기 시작하면 나는 오히려 더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고 몇백억씩 해먹는 놈들이 이재명은 나빠. 사실은 지금까지도요. 김혜경 여사의 지시였다는 증거도 없고요. 배모 씨가 호가호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몰라요. 캠프나 이 정치를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가 남들이 들이면 한 몇십억씩이나 걸려있는 줄 알겠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그 불안에 떠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으면 검찰이 못 들어와요. 맞아요. 왜 외적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크럼 짜고 빈틈을 안 주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 가운데 이재명이 있는 건데 어떤 놈들이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 지금. 검찰 들어오시오 사법 리스크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시는 이재명 지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이 털리고 나서 이재명이 낙마하면요 민주당은 끝나는 거예요. 민주당 재건하는데 수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을 통해서 이재명이 무슨 수억 수십억 비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수사가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따지면 그게 5년 넘는 시간 동안 뭐 한 건 나온 게 있습니까? 뇌피셜만 자신이 없으니까 단독을 내갖고 방송들로 이재명 악마화만 시키고 있는 거지. 아무리 이재명 싫어해도 이재명 지켜야 될 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재명한테 요구를 하세요. 나 이재명 싫어하지만 이재명 지켰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잘 개혁해라. 그리고 공천 학살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없으면 지금 민주당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뿔뿔이 흩어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두세 개로 깨집니다. 그 작업이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이야기가 한번 풍문으로 돌았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한 40명 정도 약점 잡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만 딱 치면 민주당 분열될 수밖에 없다. 혹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27명 모여서 토론회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 하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윤석열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예요? 원래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 절대 그런 적 없어. 성형외과 의사가 뭘 어떻게 도대체 우리 아니 플라스틱 서전이 왜? 그러니까 아유,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주치의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팀이 있어요, 팀이. 근데 주치의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냐면 건강 그 사람 대장인 거 대장. 대장. 그러면 이게 대통령 주치의가 하는 역할이 뻔히 보이잖아. 누구를 위한 주치의인지. 그렇죠. 보통 주치의들이 어떤 직종이 하냐면 내과 쪽. 그렇죠. 내과가 하겠죠. 그쪽 주치의들이 대부분 네. 하게 되는데 가정의학과나 기본적인 계속해서 컨디션을 역대급, 체크해야죠.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알죠. 네. 알죠. 참. 그녀시죠, 그녀. 그만합시다. 오늘 방송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있죠. 아까 우리가 못 보여드린 동영상 이재명 의원 그 발언하는 영상 있잖아요. 황기자 TV 가시면은 황기자 TV 가시면은 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가서 보시고 그렇다고 막 이재명 의원이 막 울고 그런 건 아니고 공감력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얘기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울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셔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9시에 진짜 재밌는 게 9시 방송에 있네. 그때 다시 뵙기 바라겠고요.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